1993년 12월 12일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고분곤에 주차장 공사를 하던 사람들은 물이 고인 진흙웅덩이 속에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을 발견합니다. 백제문화의 정수로 손꼽을 수 있으며 능히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 조상의 걸작품이 발견된 것인데요. 바로 백제금동 대향로입니다. 무려 100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진흙 속에 잠겨있던 덕분에 백제금동 대향로는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모습으로 발굴됐다고 해요. 이 놀랍고 역사적인 발굴로부터 3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향로의 생김새와 예술적, 역사적 의미를 꼼꼼히 알아보려 합니다. 이 영상은 백제금동 대향로를 소장하고 있는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제작했습니다. 국보 287호로 지정된 백제금동 대향로는 7세기경 백제시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향로입니다. 높이 61.8cm, 지름 20cm, 무게는 11.8kg인 대형 향로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신장을 가진 어른의 허벅지 중간쯤 높이에 지름은 남자 어른의 손으로 한 뼘도 넘는다는 거죠. 게다가 24개월 아기의 평균 몸무게가 11kg 정도라고 하니 백제금동 대향로에 대향로라는 명칭이 사용된 이유를 알만하죠. 백제금동 대향로는 구리나 노쇠 같은 금속으로 뚜껑과 몸체, 받침 부분을 각각 따로 만들어 이어붙였고 그 겉면에 금을 입혀 만들었다고 해요. 향로가 발굴된 장소는 백제시대 왕실 절터였고 발굴된 목탑 흔적에서 백제 창왕 13년, 즉 567년에 정혜공주가 이 절을 지었다는 기록도 발견됐어요. 이 기록을 토대로 학계는 백제금동 대향로가 의식용이나 제사용으로 사용된 신물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향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볼까요? 향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하는데요. 받침, 몸체, 뚜껑, 그리고 맨 위에 봉황장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향로의 받침 부분에는 용이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형상으로 몸체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위의 향로 몸체는 막 피어나기 시작한 연꽃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향로의 뚜껑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형으로 산봉우리가 겹겹이 쌓인 모습이고 향로의 가장 윗부분인 뚜껑 위에는 봉황이 있습니다. 향로를 이루는 각각의 부분은 아주 세밀하고 정교하며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랫부분인 받침대, 맨 윗부분인 봉황장식, 몸체, 그리고 이야깃거리가 가장 많은 뚜껑 순서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향로의 받침 부분은 용이 긴 몸으로 연꽃 줄기를 휘감고 하늘로 치솟을 듯 힘차게 고개를 쳐들어 연꽃 모양의 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야말로 용트림이란 말이 절로 떠오르는 모습이죠. 용의 앞면부터 뒷면까지 완전히 모양을 파내어 구멍을 낸 투각장식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입체감이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용의 머리에 솟아오른 뿔은 두 갈래로 갈라져 목 뒤까지 길게 뻗어 있고 길게 찢어진 입 안쪽으로는 날카로운 이빨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의 입안에는 여의주 대신 향로 몸체인 연꽃 밑부분이 물려 있는데요. 마치 용의 입속에서 연꽃이 뿜어져 나온 것 같은 형상입니다. 용은 세 개의 다리로는 땅을 디뎠고 한 다리는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처럼 치켜들고 있습니다. 용의 격을 드러낸다고 하는 발톱이 5개. 이렇게 발톱이 5개인 용을 오조룡이라 부르고 왕을 상징한다고 해요. 용의 긴 몸통은 유연하게 흐르는 곡선으로 표현되어 마치 살아서 꿈틀대기라도 할 듯 격동적인 느낌을 전해줍니다. 또 목 뒷부분에서 뻗어나온 구름 모양의 갈기로 인해 신비감마저 느껴집니다. 받침대 아래쪽 가장자리에는 물결무늬와 연꽃무늬 등을 배치하여 용이 물결을 박차고 승천하기 직전의 분위기가 연출돼 있습니다. 다음은 향로의 가장 윗부분에 장식된 봉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닭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봉황은 어진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신비한 전설 속 새입니다. 뚜껑 위 정중앙에 장식된 봉황은 머리 위에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된 벼이 있고 살짝 치켜 올라간 눈은 가늘게 찢어졌으며 짧고 둥구스름한 부리를 가졌습니다. 예로부터 가늘고 길며 눈초리가 위로 째지고 붉은 기운이 있는 눈을 일컬어 봉의 눈이라 불렀고, 이렇게 봉의 눈을 가진 사람을 귀한 상을 가진 사람이라고도 했죠. 봉황의 두 날개는 활짝 펴서 뒤로 젖혀져 있으며 몸통의 2배 길이인 긴 꼬리는 하늘을 향해 부드러운 물결 곡선으로 뻗어 있습니다. 봉황은 가늘고 긴 목을 구부려서 앙담은 부리 아래인 턱과 목 사이에 구슬을 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봉황이 구슬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힘을 주고 있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봉황의 벼슬과 볼에 난 털, 그리고 날개 깃털은 부드러운 질감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깃털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곡선은 아주 가늘고 세밀한 도구로 꼭꼭 눌러 그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또한 봉황의 머리부터 발끝, 꼬리까지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름다움이 돋보입니다. 이번엔 향로의 몸체를 감상해 볼까요? 백제 금동 대향로의 몸체는 갓 피어나기 시작한 연꽃 모양입니다. 연꽃은 24장의 꽃잎이 3단의 겹으로 피어나는 꽃인데요. 불교에서는 연꽃이 부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피었다고 이야기하죠. 특히 흙탕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우아하고 깨끗한 꽃을 피워내는 생태에 비유해 연꽃은 혼탁한 속세에 뿌리를 내린 인간이 본래는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해요. 연꽃에는 각각의 꽃잎마다 두 인물과 동물 모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신수의 등에 탄 선인과 무예를 하는 사람, 독특하고 다양한 동물 25마리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죠. 양 어깨와 엉덩이 쪽에 두 쌍의 날개가 달린 네발짐승도 있고요. 마치 도마뱀처럼 길고 굵은 꼬리를 가진 네발 동물들도 등장합니다. 몸집에 비해 머리가 큰 것이 특징이죠. 한 마리는 꼬리 끝이 머리 쪽에 거의 닿을 정도로 몸을 구부린 형태고, 짝을 짓고 있는 2마리는 뒤에 있는 동물이 앞에 있는 상대의 꼬리를 잡으려 하는 형상입니다. 백제에 없던 동물인 악어도 등장합니다. 악어는 가늘고 긴 주둥이와 크고 넓은 머리, 등줄기에 비늘판까지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먹이를 물고 거세게 흔드는 것처럼 꼬리를 크게 구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네발짐승은 방금 물속에서 먹이를 잡은 것처럼 물고기를 반쯤 입에 물고 있기도 하죠. 그 밖에 펄떡거리며 요동치는 형상의 물고기와 가늘고 긴 부리와 목을 가진 새도 있습니다. 새들은 두 다리를 뒤로 쭉 뻗으며 큰 날개를 퍼덕이는 모습, 긴 목을 위로 치켜들고 비상하는 모습, 또는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모습 등으로 다채롭고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최고의 국보 백제 금동 대향로는 백제 장인의 손끝에서 탄생한 또 하나의 우주라고 불릴 만큼 신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엔 가장 많은 얘기거리를 담고 있는 뚜껑 속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향로의 몸체와 뚜껑이 맞물리는 부분에는 매끈한 허리띠를 반듯하게 둘러놓은 듯한 띠장식이 있어요. 띠장식에는 구름이 덩굴줄기처럼 굽이쳐 둥글게 휘어지는 무늬가 반복되는데요. 이런 문양을 유운문이라고 합니다. 위쪽의 뚜껑은 뾰족뾰족한 74개의 산봉우리가 4-5겹의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봉황장식이 바로 이 산봉우리 정상에 도도하게 발을 딛고 있는 거죠. 봉황의 발 아래 5개의 산봉우리가 빙 둘러 있고 그 봉우리마다 각각 기러기가 한 마리씩 앉아 있습니다. 기러기가 있는 산봉우리보다 조금 아래에는 악기를 연주하는 악사 5명이 저마다 다른 악기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봉황의 얼굴 바로 밑에 위치한 악사는 완함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완함은 기타처럼 긴 지판 부분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의 손가락으로 현을 쓸거나 튕겨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본래 완함은 4줄이지만
금동대학로에 표현된 완암에는 줄이 3개만 있습니다. 완암 연주자 왼편에는 종적이라고 하는 아주 긴 피리를 불고 있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연주자의 입에서 배꼽 아래까지 내려올 정도로 아주 긴 대나무 피리죠. 종적 연주자의 왼쪽에는 짧은 피리인 배소 연주자가 있습니다. 배소는 여러 개의 가는 대나무 통을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순서대로 나란히 붙여 만든 피리입니다. 배소 연주자 왼쪽의 북 연주자는 양반다리로 앉은 무릎에 북을 올려놓고 왼손에 쥔 북채로 힘껏 내려친 자세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검은고 연주자는 허벅지에 올려놓은 검은고를 바닥에 닿도록 비스듬히 눕혀놓고 두 손을 줄에 올려놓은 자세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5명의 악사들은 모두 소매가 넓은 긴 저고리와 긴 치마를 입었으며 긴 머리카락을 하나로 쫙 잡아당겨 왼쪽 귀 옆에 위아래로 말아 올렸습니다. 악사들은 연주에 심취한 듯 지그시 눈을 감고 엷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악사들 아래부터 뚜껑과 몸체가 마주 닿는 부분까지는 산봉우리 74개가 뚜껑을 빙 둘러 4-5겹으로 펼쳐져 있고 산과 나무와 바위, 산길, 시냇물, 폭포와 호수 등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과 계곡에는 동물 42마리와 인물 17명이 부조 형식으로 제작돼 입체적으로 볼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뚜껑의 산속은 맹수와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무섭고 두려운 곳이자 기이한 형태의 신령과 인물들이 살고 있는 신선의 세계입니다. 큰 코와 눈을 가진 괴수는 이빨을 드러내며 뱀을 물고 있습니다. 날개가 달린 원숭이나 날개가 달린 토끼처럼 4발의 날개를 가진 상상 속의 동물들도 있습니다. 신령으로 알려진 외수는 갈기를 휘날리며 달려가는 형상인데 사람처럼 포효하며 매미를 떨치는 모습입니다. 산봉우리를 딛고 서 있는 독수리는 매듭으로 묶인 비단 같은 천을 부리로 물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큰 날개에 꼬리가 짧으며 머리에는 벼슬이 있고 다리는 짧고 굵으며 발가락은 날카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새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조시는 머리에 높은 관을 쓰고서 날개를 접고 위엄 있게 앉아 있습니다. 뿔 2개와 뾰족한 꼬리를 가진 신령 포수는 무섭게 부릅뜬 눈과 크게 벌린 입이 인상적입니다. 새의 몸에 코끼리처럼 아주 긴 코를 가진 신화 속의 새도 있습니다. 또 신령인 인면수시는 원숭이처럼 4발로 걷는 동물의 몸에 사람의 얼굴을 지녔습니다. 한편 우리에게 친숙한 야생동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나 멧돼지는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막 포착한 듯 움직임이 역동적입니다. 호랑이는 뾰족한 송곳니를 드러내고 꼬리를 휘두르고 있으며 멧돼지는 뾰족한 주둥이를 들이대며 봉우리 저편에서 앞으로 도약하며 뛰어오르는 형상입니다. 백제금동대학로의 뚜껑에는 모두 12명의 인물도 등장합니다. 다들 우도새 소매가 넓고 길이가 발 아래까지 내려오는 도포차림인데 폭포 아래서 머리를 감는 사람을 제외하곤 모두 민머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말을 탄 2사람 외에 10명의 사람 모두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바위에 앉아 호수에 낚싯대를 들이운 사람, 바위 위에 앉아 명상하는 사람, 보찜을 지고 코끼리 등에 탄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등장한 코끼리는 백제에 실존했던 동물은 아니라고 해요. 이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막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듯이 옷자락이 날개 모양인 사람도 있고 이름 모를 풀을 뽑거나 손질하는 등 자연물과 일체가 된 사람, 지팡이를 짚고 느긋이 산책하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타며 달리는 인물이나 달리는 말에서 뒤로 몸을 돌려 활을 쏘는 인물도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제금동대학로 뚜껑에는 정말이지 드라마틱할 정도로 많은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많은 인물이나 동물, 자연 풍경 등은
고대의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는 구성으로 배치된 것이라고 하네요. 아참, 향로 뚜껑에는 지름 0.6cm가량의 구멍이 12개가 뚫려 있어서 향로 몸체에 향을 피우게 되면 뚜껑의 구멍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구조랍니다. 백제 금동 대향로는 창의성과 조형성이 뛰어나고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종교와 사상적 복합성까지 지니고 있어 백제시대의 공예와 미술문화, 종교와 사상, 높은 제작 기술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작품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